오케이. 자, 오늘 주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또 오늘 시역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된 주제는 교재 보시면 네, The Cycle of Tech-Driven Spending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뭐 재무 상담이나 뭐 이런 것들 받으러 가시면 현금 쓰시라 뭐 이런 조언들 하시는 분들 계시죠. 현금을 써야 돈의 흐름이 보이고 그래야 돈 관리가 된다. 뭐 이런 취지인데, 그렇죠? 글쎄요. 뭐 그렇게 안 해도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고 그렇게 해도 막 쓰시는 분들은 막 쓰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내가 돈을 쓰이는 게 눈에 보일수록 덜 쓴다고 하죠. 자, 그래서 지금 The Cycle of Tech-Driven Spending 이라 하는 것은 사이클이니까요. 굴레인 거예요. 돌고 도는 것이고 이걸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을 가리킵니다. The cycle of tech-driven spending. 오케이. 제목에 그 driven이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공부를 좀 해볼 텐데요. When something is driven by something else. 자, 그렇게 되면 뭐 A driven 하면 이 drive의 동사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drive라는 이 동사의 뜻이 뭔지, 뭐뭐뭐를 주도하다, 뭐뭐뭐를 뭐 일으키다, 뭐 이런 뜻이 돼요. drive. 자동차 차체를 밀어주는 게 뭐예요? 엔진이죠. 그죠? 엔진이 the engine drives the car forward.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 driven 하면 A가 주도하는 또는 A가 원인이 된 정도까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technology 또는 tech driven spending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때문에 돈을 쓰게 된다. 이겁니다. 그죠? 기술 때문에 돈을 쓰게 된다. 대번에 좀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뭐 삼성페이, 애플페이 뭐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죠? 안 그래도 그 크레딧 카드만 하더라도 우리가 돈이 얼마나 쓰는지 잘 모르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더구나 이제 핸드폰만 있으면 되니까 더 이 지출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 되겠네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frictionless transaction 이라는 이런 표현하고요. 또 오늘 눈에 띄게 등장하는 표현이 seamless transaction 이라고 하는데요. 그 표현들은 좀 정의를 하고 가자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대뜸 이거를 시험을 하라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frictionless transaction, seamless transaction 전부 다 뭐냐면 간편 결제 이런 개념이에요. 간편 결제. 여러분이 그 생각해 보시면 뭐 결제를 해야 돼요. 근데 뭐 공인인증서를 막 넣으래. 막 비밀번호 막 넣어요. 그랬더니 핸드폰으로 이중 인증을 하래요. 이중 인증을 해. 했더니 뭐가 에러가 떠. 그러면서 다시 막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뭐 이런 경험들 아마 해보신 적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 때 약간 정말 내가 이 물건을 너무너무 갖고 싶다가 아니면 막 화딱지 나서 중간에 그냥 아이 안 해! 막 이래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간편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편 결제 이렇게 의미를 빼놓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이 간편 결제 기술들이 흔히들 이제 핀테크 기술이라고 많이들 불리는데요. 이 핀테크란 Financial Technology라는 것을 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간편 결제 시스템들이 도입되면서 그 여느 때보다 돈 쓰는 게 간편하고 쉬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변화로 인해서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쉽게 지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증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시작해봤어요. 자,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쭉쭉 밀면서 깨지지 않는 한국어 문장으로 만드는 모국어처럼 영어 텍스트를 처리하는 네, 이런 훈련이죠. 자, shell out, shell out라는 이 부사가 붙어 있는 게 살짝 그 느낌이 오시나요? 강조 부사죠. 그래서 그냥 돈을 뭐 1,000원, 2,000원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shell out 한다 그러면 대거 지출을 하는 걸 shell out 한다고 해요.
그래서 교재 3쪽에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hell out, 굉장히 목돈을, 큰 돈을 그냥 퍽퍽 쓴다라는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 표현 좀 공부할 거 좀 체크하고 갈게요. 일단 제목에 나온 거 cycle이라는 거 있고요. 굴레, 뭔가 그 악순환의 굴레,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우리가 a vicious cycle, 악순환 이런 표현 쓸 수 있고요. virtuous cycle 하면 선순환. 기억하기 쉽게 하려면 virtue, 미덕, 그리고 vice, 악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쉬워요. 그래서 결국은 cycle이라고도 하고 뭐 맥락에 따라서 그 뭐 단어를 쓰는 거 선호도에 따라서 circle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다? 굴레다. 굴레. 자, 그럼 우리 굴레라는 말 또 언제 쓰나요? 부익분, 빈익빈 이런 얘기할 때 가난의 굴레. 자,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다. break the cycle of poverty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다. 예를 들어 you're gonna be the first millionaire in your family. 약간 이런 거죠. 우리 부모님께서 다 못 살았어. 우리 부모님들은 재테크 이런 거 하나도 모르시고 항상 우린 가난했는데 내가 millionaire가 됐어. 이럴 때 I'll be the first millionaire in my family. break the cycle of poverty 한 거죠. 그래서 cycle, circle 이런 것들은 이렇게 속박, 굴레, 벗어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종종 쓴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자꾸 돈을 쓰게 되는 굴레가 생긴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tech driven에서 조금 확장해 볼게요. data driven 하면 데이터에 입각한. 그러니까 내가 뭐 주장을 하거나 이럴 때도 그냥 막 아무거나 낭설 갖다가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나의 어떤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민다 이거죠. 나의 주장을. 그래서 data driven arguments, data driven case 이렇게 할 때 좀 근거, 데이터에 입각한 주장 이런 말이 되겠죠. 비슷하게 evidence-based, based라는 말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fact-driven,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이게 처리가 돼야 된다. 뭐 이럴 때도 쓸 수 있겠죠. 자, frictionless, 마찰이 없는, 불편이 없는 됐고요. 그러니까 뭐 공인인증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디지털 인증이나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좀 간편해지다 보니까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도 있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frictionless가 가능해지는 거죠. 자, 됐고요. 증거라는 단어에서 좀 확장을 해보면 testament 요런 말 그러니까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고급 독해를 공부하실 정도의 학습자분들이시라면 좀 욕심을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영어도 그 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학자연하는 말투 말고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의 영어랑 안 배운 사람들, 공부 좀 안 한 사람들의 영어는 확실히 차이가 나요. 확실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끼워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도 상당한 여러분들의 어떤 교양이나 소양을 짐작해 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외국어니까 내 실제 어떤 나의 전반적인 지식이나 소양 이런 것들 또는 교육 이런 것들 학업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 떠나서 외국어니까 이건 그냥 따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외워주셔야 된다. 자, 조금 제가 그 과정을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testament라고 하는 것은 test가 어근이 true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testament라고 하면 증명을 하는 겁니다. 증거인 거예요. 증거. 이제 그렇게 어근을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조금 더 쉬울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어근이 들어가 있는 게 testify, 진술하다 이런 단어가 있고요. 그죠? 또 testimonial 이렇게 하면 진술이라는 말도 되고 또 후기라는 말도 돼요. 후기. 상품 후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testimonial이라고 합니다. 어머, 내가 이거 막 이 꾸덕한 크림 발랐더니 피부가 도자기가 됐어요. 막 이런 게 testimonial이에요. testimonial. 오케이? 자, 됐죠? 그래서 테스트가 진실이라는 뜻이니까 우리 시험 본다라고 할 때 테스트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그 진위 여부를 따져본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 어근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다시 testament to 전치사 잘 잡아주셔야 돼요. testament to 증거인데
뭐에 대한 증거냐 이거죠. 제가 죽였다는 증거니 얘가 죽였다는 증거니 이렇게 방향성 중요하죠. 그래서 전치사 to를 씁니다. 오케이? 나머지 건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evidence mount 산적하다 이런 거랑 mount라는 이 단어의 그 심상이랑 되게 비슷하죠. 이렇게 쌓여 올라간다는 얘기니까요. the evidence mounts. 한 가지 진짜 많이 틀리시는 거 좀 잡아드리고 할게요. evidence는 불가산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꾸 unevidence 이러지 마세요. 이거 엄청 많이 틀려요. proof가 가산입니다. 증거물. evidence는 추상명사예요. 추상명사. evidences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쪽 와서 나머지 것도 간단하게 보시고 shell out, 돈 많이 쓴다 여기까지 보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splurge, splurge라고 하는 건 정말 약간 고삐 풀린 것처럼 돈 쓴다 이런 얘기예요. splurge, splurge. 그리고 cost, well, that cost me a fortune. That cost me a fortune. Not studying the tax law cost me a fortune. 이러면 제가 세법을 공부를 안 해놔서 손해를 엄청 봤습니다. 이런 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데 그거 몰라가지고 투자 수익 낸 거 다 까먹었다. 뭐 이럴 때. Not studying the tax law cost me a fortune. 이렇게도 가볼 수가 있겠네요. A fortune 이라고 하면 막대한 돈이라는 뜻이죠. 오케이. 자, 약간 이디오메릭한 것까지 가볼까요? Cost an arm and a leg. Cost an arm and a leg. 뭔가를 사기 위해서 팔 하나 떼주고 다리 하나 떼줬다 이거예요. 그만큼 큰 돈을 썼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Cost an arm and a leg. 자, 반대로 돈 좀 많이 버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rake in 이라고 하죠. 자, rake 뭔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런 거는 뭐 한국에서 주택에 안 사시더라도 이게 토익 문제 같은 거에 나오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많이 알고 있죠. 그죠? 이렇게 생긴 낙엽 쓰는 도구, 이거를 rake라고 하죠. 네. 그래서 rake in, 너무 돈이 많아서 이렇게 빗자루 쓸어 담듯이 막 이렇게 쓸어 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풍잎 쓸어 담듯이. 자,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 단어 rake in, rake in 되겠습니다. 자, cash in은 큰 돈을 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제 지인 선생님 중에 되게 돈 괜찮게 버셨거든요. 괜찮게 버셨어요. 그분도 뭐 너무 많은 얘기하면 또 누군지 특정이 되니까 아무튼 이렇게 서울대 나오시고 머리도 똑똑하시고 돈도 잘 버시던 분인데 이분이 정말 그 주식 홀짝을 할 때 어떻게 그렇게 오답만 찾아가시는지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벌고 다 주식으로 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10년 동안 번 거를 주식으로 다 날렸어요. 근데 이분이 또 비트코인 초창기에 비트코인을 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막 마구 올라서 그동안 날린 거에 몇 배를 이제 버시게 되셨죠.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막 사람이 약간 해롱해롱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러나 욕심을 부리다가 다시 이제 떡락을 하는 그 사태에 이제 파셨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뭘 안 한 거예요? cash out을 안 한 거죠. cash out. 자, cash in은 그냥 돈을 쓸어 담는 거고요. cash out은 뭐냐면 돈 받고 손 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벤처 사업을 했어요. 무슨 막 어플을 개발을 했어. 그러면 cash out을 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그거 뭐 매수한다는 사람 나오면은 뭐 몇백억에 팔고 나는 그냥 이제 은퇴하는 거죠. cash out. 그런 걸 cash out 한다고 합니다. 투자를 할 때도 내가 넣었던 돈을 이제
수익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 그걸 cash out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언제 cash out 하느냐, 그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보셨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내려갑니다. 자, shell out 큰 돈을 쓰다였고요. 자, 첫 번째 단락은 제가 시역을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면서 같이 한번 시역해보고 그다음 표현도 방금 우리가 한 것처럼 좀 체크를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 시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일단 in a world where 이런 구가 나오면 한국 사람들 직독직해 하신 분들 어떻게 해석해요? 뭐뭐한 세상에 이렇게 하죠. 그죠? world가 세상이라는 단어를 뱉게끔 트리거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직독직해 지금 발목이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죠? world를 딱 단어를 던져 놓더라도 더 크게 보셔야 되고 더 멀리 보셔야 되는 거예요. world는 이때 때, 시대 또는 요즘 이런 말로까지 의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기술이 편리해지면서 이 소비자들의 행동에까지 기술이 영향을 주는 그런 시대에 핀테크라고 하는 이 기술이 우리가 돈을 지출하는 방식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바꿔 놓았는데요. 됐죠? 기술을 통해서 간편한 이 기술이 우리의 매일매일 돈을 쓰는 행위에 그 기반이 되어주면서 다양한 기술들이 우리의 지출에 영향을 주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그냥 갖다가 찍기만 하면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어플을 가지고 쉽게 결제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비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친 영향은 비단 돈을 쓰는 게 더 쉬워지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돈을 쓰기 전에 뭔가를 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런 지불 방식을 굉장히 찾아보기 어렵게 만들었고 또 이런 지불의 불편함이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는데요. 이처럼 편리한 간편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이런 특히 핀테크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변화가 더 가속화되어 왔죠. 그러면서 이런 기술들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저축하는 습관이라든지 또는 경제 전반에까지 상당한 함의를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시작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걸 이렇게 쭉 보시면서 저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힌트 좀 얻어보시고, 그죠? 저도 번역이 아니라 시역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 살짝 뭐 말이 꼬이기도 하고 뭐 이렇기도 했네요.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시역의 일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녹음해놨다가 다시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예를 들어서 그 단어에 시선이 어떤 쪽으로 꽂혔길래 그 부분이 조금 더 매끄럽게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자, 이제 좀 조목조목 보겠습니다. In a world where 세상, 세계 이렇게만 너무 가지 말자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에 해석된 걸 한번 보면 shell out 아래 뭐뭐한 요즘, 뭐뭐한 시대에 그러니까 요즘의 세태를 묘사할 때 많이 쓰는 그런 phrase입니다. 거꾸로 요즘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쓴다라는 게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배웠다면, 즉 외국어로 영어를 배웠다면 항상 돌아감의 연속이거든요. 그죠? 모든 표현에 대한 정답이 내 머릿속에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돌고 도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 유창성이라 하는 것은 그 돌고 도는 속도가 빠르고 또 그 돌고 도는 것을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게 영어 유창성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물론 그렇게 돌려 말하는 것도 영어고 돌려서 빠르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영어를 잘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음, 내가 아는 세상이 이만큼밖에 없는 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자, 만약에 in a world where 하고 뭐뭐한 요즘 이거 매칭 안 해놓은 사람들은 뭐뭐한 요즘 이러면 엄청 돌아가야 돼요. These days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영어가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력이 거기에서 딱딱한 껍데기에 갇힌 것처럼 자라질 못합니다. 그렇죠? 왜? 영한을 우리가 보면서 직독직해를 하면 이거 그냥 웬만한 중고등학생한테 던져줘 봐요.
기술의 편리성이 소비자의 행동과 만나는 세상에, 세계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딱딱한 껍데기에 갇혀서 영어 실력이 늘질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험 연습하실 때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체크하고 가시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in a world를 가지고 요즘 세상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다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the advent라고 하는 건 도래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대문자로 쓰면요. 종교적인 단어가 돼서 예수의 재림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the advent 할 때 A를 대문자로 쓰시면 이건 종교의 컨텍스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의도하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소문자로 쓰셔야 되고 대문자로 썼을 때 무슨 도래야?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예수의 재림이라는 뜻입니다. 자, 됐고요. reshape. 이런 말 엄청 많이 쓰죠. reshape.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반죽을 했어. 반죽을 했는데 그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른 틀에다가 그 반죽을 넣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바뀌죠. 완전 다른 게 됐잖아요. 그래서 송두리째 바꿔놓다. 어떤 판도를 바꾸다. 이럴 때 reshape, reshape. 음, transform 이런 거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단어 되겠습니다. 자, seamless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할 때마다 막 공인인증서를 뭐 넣으세요. 또는 뭐 금융인증서를 넣으세요. 비밀번호를 넣으세요. 이중인증하세요. 이메일을 클릭하세요. 이런 거는 엄청 프릭션이 많은 거고 seam이 있는 거죠. 자, seam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무로 된 바닥재들은 어때요? 나무를 잘라서 그 판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니까 금이 있죠. 금. 대리석은 근데 어때요? 금이 없어요. 그런 게 seamless한 거예요. seam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가운데 금을 말합니다. 원래. seamless, seamless. 어떨 때도 쓸 수 있냐면 김정은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이 나이가 되게 어리잖아요. 그 공산당을 이끌기에는 그죠? MZ 세대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젊은 사람이 갑자기 이 북한을 리드한다라고 할 때 되게 걱정이 많았죠. 이러다 쿠데타 일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들 얘기를 했던 게 김정은이 지금 막 숙청을 하고 막 이러는 게 자기의 어떤 권력의 공고함을 널리 알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seamless한 파워 트랜지션을 꾀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seamless한 power transition. 그러면 power 즉 이 권력 세습을 하는 거죠. 매끄러운 권력 세습을 위해 저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막 그 군부 고위 관료들을 막 다 죽이고 막 이러는 거다. 뭐 이런 말들이 그때 많이 나왔어요. seamless 느낌 아시겠죠? seam은 경계선이고 seamless 하다라는 건 경계선이 안 느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핸드폰 띡 찍으면 그냥 바로 뭐 100만 원짜리든 1000만 원짜리든 바로 결제돼 버리는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습니다. 그죠? 뭐 OTP 막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자, integration 뭐 쉬운 단어죠. 통합이라는 말이니까 해석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전철 타거나 교통카드 같은 거 찍는다라는 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찍다. 찍다. 카드를 갖다 찍다라는 말을 탭이라고 해요. 탭. 탭. 꼭 이렇게 터치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가까이 갖다 대기만 해도 돼요. 이것도 탭이야, 탭. 그래서 tap to pay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외를 다니시거나 할 때 조금 그런 게 편리하실 거예요. 신용카드들을 보면 한국에서 글쎄요, tap to pay 시스템은 제가 알기로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카드에 요런 그림이 요 그림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요렇게. 갖고 계신 신용카드 있으면 요 그림이 있나 한번 보세요. 이게 있으면 단말기에 갖다만 대면 결제가 돼요. 그래서 막 이 밑에다가 카드를 꽂고 뭘 하고 이렇게 안 해도 요쪽 있죠. 요 머리 부분. 요 머리 부분에다가 그냥 카드를 슬쩍 가까이만 갖다 대면 띡 하고 바로 결제가 되죠. 그게 tap
to pay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거나 이럴 때 카드를 찍어요. tap, tap to pay 한 거죠. 그죠? tap your card here 하면 이쪽에 카드 찍으세요. 이런 말이죠. tap your card here. 네. 그래서 탭이라는 동사도 찍다가 막 물론 스캔 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scan your card. 근데 scan your card는 약간 어떤 느낌에 좀 더 가깝냐면 약간 내가 뭐 마트에서 장을 봤어요. 그러면 그 멤버십 카드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찍으면 그러면 이제 내가 포인트가 쌓이고 뭐 이런 거. scan your card. scan your passport.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셀프 체크인이나 셀프 체크아웃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공항에서. 그러면 여권을 찍으세요. 이럴 때는 scan이라는 동사 이런 거 많이 쓰겠죠. 그때는 탭이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scan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있는 정보가 읽히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느낌 오세요? 스캐너가 어떻게 읽히죠? 윙 하면서 이렇게 리니어하게 움직이면서 그걸 찍잖아요, 전부 다. 그죠? 이게 스캔이죠, 스캔. 우리 두뇌 사진 찍으러 갈 때 뭐 한다고 하냐면 그 뭐 MRI나 이런 거 MRI를 스캔한다고 해요. 윙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돌면서 윙 이렇게 스캔하는 건 다 뭐냐면 그 정보를 하나하나 쭉 내가 확인해서 기록을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공항에서 셀프 체크인을 할 거야. 그럼 여권을 스캔해야지 이렇게 띡 이렇게 찍는 느낌이 아니죠. 차이점 아시죠? 오셨죠 이제? 탭은 정말 갔다가 띡 이렇게 뭐 하나 바코드 찍히듯이 그런 느낌인 거고 스캔은 정보를 실제로 이렇게 보면서 읽는 그런 느낌입니다. 차이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여기서 이 contactless payments로 인해서 obscure 된대요. obscure는 이렇게 막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거를 obscure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barrier가 있었다. 그러면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traditional barriers. 자, traditional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도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traditional이란 단어를 딱 보면 막 뭐 연지곤지 찍어야 되고 막 그죠? 막 인절미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traditional은 그냥 기존에 원래 하던 걸 traditional이라고 합니다. 물론 전통이라는 말이 다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거죠. 근데 이거를 traditional 하면 무조건 전통적인 이래버리면 안 돼요. 오역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기존에. 자, 이때 똑같은 단어는 conventional이 되겠죠. conventional. conventional. 그러면 반대로, 굉장히 색달라. 결혼식을 막 수중에서 해요. 수중에서. 해저에서 결혼식을 올려. unconventional 한 거죠. 그렇죠? 되게 어떤 기존의 것을 탈피한 이란 뜻입니다. unconventional. 그래서 conventional war 이러면 재래식 전쟁이란 뜻이에요. 총, 포, 뭐 탄, 뭐 이런 것들 쓰는 거, 그죠? unconventional war 이러면 비재래식 전쟁, 화학무기, 핵무기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을 unconventional war라고 합니다. 자, 됐죠? traditional 폭넓게 가져가시고요. 오케이. 자, 그럼 뭐냐? 그쵸?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돈을 뭐 보낸다. 예를 들어 친구가 뭐 결혼식을 하는데 내가 못 가. 그럼 축의금을 보내려고 해요. 근데 내가 뭐 친구한테 뭐 조금 돈을 세게 주려고 했어. 근데 내가 그 정도 규모의 돈을 많이 보낸 적이 없다 보니 누구한테 또는 이 친구한테 특히 그 계좌로 보낸 적이 없다 보니 OTP를 누르라고 하죠. 평소에 돈을 안 보내던 계좌에 큰 돈을 보내려고 하면 OTP를 해서 번호를 누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두 번 생각하는 기회를 줬다. 그죠? 갑자기 이제 와이프의 등짝 스매싱이 떠오르면서 워워워 약간 이렇게 된단 말, 절제가 된단 말이죠. 근데 너무 편해진 거야. 뭐 카카오머니, 뭐 카카오페이 뭐 이런 걸로 그냥 보내버리면 너무 간단하게 이게 가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barrier, 방해거리들이 obscure,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죠? 원래 이렇게 방에 아예 그냥 여기 벽이 있었어. 벽. 장애물이 있었는데 얘가 불투명해졌다는 건 그냥 손을 이렇게 뻗으면 그 벽 뒤로 손이 간다. 다시 말해서 이런 불편한 요소들이 점점 사라지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fueled by. 이 말 너무 중요한 말이라서 fuel. 음, right. 자, fuel이라는 거는 아까 drive랑 되게 비슷한데요. 근데 이 기름, 연료라는 뜻이다 보니까 불을 확 키우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이렇게 하지만 영어에서는 fuel을 퍼붓는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뭐뭐를 심하게 만들다 또는 뭐뭐뭐를 악화시키다. 이런 좀 약간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될 때가 많아요. 뭐뭐뭐를 부추기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fuel. 그러면 fueled b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위에서 봤던 driven by랑 되게 비슷한 거죠. 그렇죠? driven by 얘랑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이런 상황을 더 부추기느냐 했을 때 보니까 fueled by the rise of라는 말은 rise는 이렇게 뜨는 거고요. 그래서 부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뭐 로마 제국의 몰락 이럴 때 쓰는 말은 the fall이라고 합니다. the fall. 우리 앞서서 뭐 특강 우리 이 고급 독해 수업 특강 형식으로 우리 진행을 했을 때 이런 cancel culture 이런 것들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자, cancel culture로 인해서 누가 나락을 갔어. 그럴 때도 the fall of 땡땡땡 이러면 땡땡땡의 몰락. 그러니까 한때 뭐 정말 이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였다가 지금은 완전 나락간 이런 케이스일 때 the fall of 이런 말 써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상의 반대말은 the fall of라는 말이 쓰일 수가 있고요. 조금 확장해 본다면 decline까지 갈 수 있습니다. decline 이것도 쇠락, 쇠퇴 이런 말이죠. 쇠락, 쇠퇴. 그래서 약간 응용을 해본다면 an industry in decline 이러면 사양산업이란 말이에요. 사양산업. 뭐 요즘도 호주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은 그런 자연 광물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생산해서 대외적으로 수출을 하지만 한국은 사실 광산업 다 죽었다고 봐야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industry in decline 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AI 발달하고 로봇 발달하고 이러면서 점점 대체될 그런 산업들 이런 것들도 industry in decline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fall, rise, decline 다 한 대 묶어 놓으시고요. 자, implications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여기에 우리 큰 지평선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지평선이 있는데 저기 어디에 구덩이가 이렇게 있네. 이게 지평선 너머로 있으면 이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게 안 보이고 이렇게 솟아있는 산들은 쉽게 쉽게 보이겠죠. 안쪽으로 접혀 있는 것들 안 보인다. 그래서 함축, 함의라는 뜻이 나오고요. 반면에 얘네들은 바깥쪽으로 접혀 있다. 이래서 노골적인, explicit 이런 단어에 어근이 됩니다.
그렇죠? implicit 하면 되게 함축적인, 내재된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접히는 게 복잡하게 접혀 있어. complicated. 이리저리 같이 얽혀서 이리 접히고 저리 접히고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complicated이에요. complicated. 서로 막 얽혀 있으니까. 그래서 어근을 기억하시면 이런 단어들 다 처리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implications라고 하는 것은 대놓고 막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이냐 할 때 implication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저축이라고 할 때는 항상 S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축 계좌라고 할 때는 saving account가 아니라 savings account라고 하셔야 돼요. 저축 계좌랑 a checking account 이게 흔히 말하는 what's the Korean word for that? 약간 체크카드 계좌? 그래서 체킹 어카운트는 약간 그때그때 돈을 끄집어 내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때그때 끄집어내서 쓰려고 있는 게 체킹 어카운트고요. 세이빙스 어카운트는 말 그대로예요. 저축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여러분들이 연 다음에 돈을 자꾸 꺼내잖아요. 그러면 엄청 손해를 봐요. 여기는 이제 이자가 좀 보장이 되고 이제 이런 계좌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둘 다 돈을 꺼낼 수는 있는데 개설 자체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세이빙스 어카운트는 내가 여기 넣어놓고 그 이자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고 체킹 어카운트는 돈을 넣어놨다 빼놨다 넣어놨다 빼놨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입출금 계좌. 네, 그 말도 좋죠. 좋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리드해드린 부분은 여기까지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발표를 해주실 차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시역을 해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단락 개수는 좀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중에 지금 다루려고 하는 단락 목표는 딱 2개인데요. 근데 그 단락에 할당된 문장들이 좀 길고 문장 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구분이 좀 뭉치가 커진 것 뿐이지 양은 지난 시간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발표하실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들께 발표를 한번 부탁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발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거나 해서 부담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유예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하시는 걸 권장드린다. 네, 네 문장이네요. 그죠. 문장들이 호흡이 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약간 챌린징한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자고요. 자, again 앞에 분 끝나고 조금 한 1, 2초 정도 여유 주시고 들어가 주시면 제가 피드백 적게 좀 더 용이해요. 자, 시작해 주실게요. 준비되시면. 네, 핀테크의 확산은 소비에 있어서 전례 없는 시대를 도래하게 했습니다. 핀테크로 하여금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단지 터치 한 번의 탭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하거나 페이먼트 링, 페이먼트 링과 같은 반지형 전자제품을 카드. 네. 네, 반지형 카드와 같은 이런 전자제품을 사용하여 물건을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네. 다음 분. 지금 앞에서 말한 이러한 발전들은 돈을 더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좀 더 자주 사용하게 만듭니다. 자, 다음 분 하시기 전에 께서 그 문장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좀 디테일이 약간 날라간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지금 앞에서 말한 그 앞에서 얘기한 이런 발전들은 돈을 좀 더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만들어서 좀 더 자주 돈을 결과적으로 좀 더 자주 사용하게 만듭니다. 음, 네, 다음 분. 이것의 용이성, 즉,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물리적으로 어,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숫자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이 심리적인 방어벽을 만들어서 소비를 줄였습니다. 잠시만요. 방어벽을 만들었다고요? 네. 오케이, 네, 넘어갈게요. 다음 분. 아, 음, 미국에서만 소비자들은 어, 1년? 19조 달러. 네. 19조 달러에 도달하는, 아, 23년 12월에 미국에서만 19만 달러에 도달하는 소비자들만 영향을 끼쳤는데, 좋다. 이 트레젝토리? 이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궤도란 뜻입니다. 이렇게 상향곡선이라는 거죠. 상향곡선. 음, 어, 네,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우리 아쉬우니까 let's not waste our last sentence here. 님, take over 해주실래요? 미국에서만 네, take over 해주시죠. 미국에서만 소비 지출이 역사상 처음으로 2023년 12월에 19조 19조가 달러. 19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와 같은 경제적 역풍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향곡선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자, 다들 잘해주셨고요. 오케이. 문장이 호흡이 되게 길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았죠? 그래도 잘해주셨습니다, 나름 다들. 시역은 또 약간 그 부족한 맛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거니까. 자,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과제하실 때도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해주시고요. 품사에 얽매이지 말 것. 그러니까 주어, 명사라고 해서 주어, 명사로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뭐뭐의 확산은 이게 뭐다? 그게 직독직해를 하는 습관인 거예요. 뭐뭐의 확산은. 근데 지금 님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밑에도 보면 앞에서 말한 이런 발전들 이렇게 주어로 잡고 들어가고 있죠, 지금. 그죠? 그리고 이것의 용이성 주어로 잡고 들어가고 있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평균이에요,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접근 방식이다. 그런데 영어를 한국어로 가져가실 때도 그렇고 한국어를 다시 영어로 가져가실 때도 그렇고 품사는 놓아주셔야 돼. 품사는 놓아주셔야 돼요. 왜냐? 영어랑 한국어는 쿵짝이 안 맞아요. 서로 안 어울리는 애들이에요.
근데 억지로 끼워 맞춰?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유연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뭐 남자친구가 있거나 여자친구가 있는데 완전 T야. 완전 T라서 이 사람한테는 뭔가 감성적인 거를 막 요구하면 안 돼. 저 사람 딴에는 진짜 엄청 신경을 쓴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너무 서운해. 그런 것들이 품사를 보는 거죠. 품사를 보는 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의도잖아요. 그쵸?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거는 지금 나를 엄청 신경 쓴 거고, 저 정도 리액션이면 거의 지금 물개박수 친 거야. 이런 걸 이해해야 되는 거지. 표정이 나만큼 극적이지 않다. 이거는 억지 부리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주어니까, 명사니까 한국어에서도 똑같이 나는 주어고 명사로 가겠다는 게 억지 부리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오히려 약간 청개구리처럼 명사야? 명사로 안 해. 약간 이런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처음엔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도 하면 훨씬 자연스럽네. 이런 게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역을 할 때도 저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런 접근들을 많이 하는데, 자, 예를 들어 보세요. In a world where 이렇게 들어가 봐요. 그러면 요즘 참 그렇죠. 이렇게 끊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요즘 참 그렇죠. 기술로 인해서 생활이 너무 편리해지면서 이게 소비자 행동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제가 언제 기술의 편리함이 소비자의 행동과 만나는 세계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나요? 그죠? 직독직해는 후자인 거다. 이렇게 하면 영어는 어떻게 된다고요? 갇혀서 늘질 않아요. 맨날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늘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해도.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품사는 일부러라도 흔들어 봐라. 확산은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확산되면서 이렇게 들어가자고요.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한국말로 들었을 때. 그죠? 다음, 전례 없는 시대를 도래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셔가 가수 어셔 말고, 근데 그 가수 어셔의 이름도 그거죠? 원래 예전에 막 goldsmith라든지 이런 그 직업 이름이 그 사람 성이 되는, 패밀리 네임이 되는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 앵글로 색슨 족들 중에서. 그래서 어셔도 원래 직업이죠, 직업. 뭐예요? 어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연장 같은 데 가면 안쪽으로 이렇게 자리 안내해 주는 분들을 usher라고 하죠. usher.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온다 이겁니다. usher, usher. usher in. 그러면 도래하게 했습니다. 전례 없는 시대를 도래하게 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시역을 하실 때 경계하셔야 하는 거. 한자어는 semantically 굉장히 함축적인 단어들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볼륨이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제가 문장을요, 내가 밥을 먹으면서 고치려고 했던 파일이 재생이 안 되어서 그걸 다시 재편집을 하려고 송신을 했는데 인터넷이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먹다, 고치다, 재생하다, 안 되다, 재편집하다, 송신하다 이러면 뭘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의미가 단단하게 꽉꽉 차 있는 한자어들을 많이 쓰시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들었을 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따져볼 문제입니다. 자, 이 명제가 사실이라면 우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한자어를 너무 남용하기보다는 서술어를 적절히 써주면서 청자가 또는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써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해하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만 이해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자어로 너무 꽉꽉 채우진 않는지 이런 것도 좀 경계하실 일이고요. 자, 그러면 다시 텍스트 보겠습니다. 전례 없는 시대를 도래하겠습니다. 물론 이 정도는 감당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만 이거 선 넘어가면 이제 이해하기 어려워져요. 자, 보세요. 핀테크가 요즘 정말 많이 쓰이고 있죠.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핀테크 요즘 정말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시대가 열렸느냐? 돈 쓰는 게 요즘처럼 쉬워진 적이 없는 그런 시대가 열렸어요. 자, 지금 이 주절을 세 토막을 냈죠, 제가. 세 토막을 냈어요. 왜? 그게 한국어 호흡에 어울려. 그래서 그렇게 자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with consumers now able to 라고 했는데 이거는 with 분사구문의 성격이네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분사구문이라는 건 그냥 분사구문이든 with 분사구문이든 두 문장을 간결하게 하려고 합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에서? 영어에서 간결하게 가라고 있는 장치를 왜 한국어에 요구하냐 이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잘라야 돼요. 두 문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분사구문은 두 문장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냥. 자, 해서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요즘은 소비자들이요, 스마트폰에 손 하나만 까딱하면 바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반지형 카드 이런 것도 나왔죠. 이런 혁신적인 기술 장치들도 나와서 굉장히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죠. 자, Payment Rings라고 하는 건 이번에 뭐 삼성에서 뭘 내놨더라고요. 그죠? 저는 너무 투박해서 글쎄 이거를 쓸지. 그리고 아니 핸드폰도 있고 카드도 있는데 굳이 모르겠어요. 저는 잘. 근데 뭐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말을 아끼겠습니다. 자, 아무튼요. 이게 Payment Ring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끼고 그냥 이렇게 갖다 대면 바로 결제되는 거죠.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안 사시는 게 돈 버는 거겠네요. 그죠? 이거 있으면 얼마나 돈을 펑펑 쓰고 다니겠어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payment rings. 자, 거기까지 정리됐죠. 첫 문장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윤님께 드릴 피드백 정리를 해보면 지금 지윤님도 직역 성향이 강해요. near가 나오니까 바로 단지로 딱 넣어버렸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했죠? 스마트폰에 손가락 한 번만 까딱해주면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단지라는 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요. 왜? 걔는 그냥 껍데기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중요한 거지. 그거를 이해해야 내가 영어를 모국어처럼 텍스트를 이해하는 거예요. 단어만 눈앞에 아른거린다면 되게 아직도 조각조각 파편화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방증이니까 이런 접근은 좀 더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단어를 봤는데 이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 내가 외워놓은 뜻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두 번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전자제품이라고 하면서 innovative의 개념이 좀 누락이 됐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발표하셨던 분. 앞에서 말한 이런 발전들 좀 더 경제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한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어 보이고요. 그냥 이러한 발전들만 해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죠? 또는 이렇게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정도 해주시는 것도 깔끔하죠?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그리고 less painful 하대요. 자, 자연스럽게 만들어서라는 말에 tangible은 없죠. tangible이란 말이 좀 누락됐습니다. 그리고 less painful. 자, 여러분, painful이라는 거가 무슨 뜻일까요, 지금? painful. 몸이 아픈 건 아닐 거예요. 그죠? less painful.
여러분들 채팅에다가 less painful이라는 게 무슨 말일지를 나름 지금 생각 드시는 걸 한번 적어보세요. 죄책감이 없다. 님, 오케이. 자, 덜 실감나게 한다. 오케이. 좋고요. 또 effortless. 덜 수고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돈 쓰는 습관이 안 좋아지다. 출혈이 덜하게 느껴진다. 오케이, 좋습니다. 엑셀 시트예요. 자, 엑셀 시트인데 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암산을 해. 그래서 14, 29, 200 이거는 painful 한 거예요. 그쵸? painful.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함수를 걸어서 boom 이렇게 해버리면 less painful 한 거죠. 자, painful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답이 나왔어요. effortless 한 거고 덜 수고스럽게 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님이 말씀하신 것도 비슷해요. 덜 귀찮아진다 이런 것들 되게 좋죠. 그죠? 님이 말씀하신 effortless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painful 하다라는 게 oh my god, this is so painful.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뭔가 문서를 비슷한 성격의 문서를 뭐 A, B, C, D, E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막 수정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오타가 하나 발견됐어. 그래서 다 다시 A, B, C, D 다 꺼내야 돼. Oh my god, this is so painful. 이러면 너무 머리 아파. 너무 귀찮아. headache야, headache. 오케이? headache가 떠올라야 됩니다. 이걸 딱 봤을 때. causing a headache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너무 귀찮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painfully slow, right? 이런 말이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랩탑을 사기 전에 기존의 랩탑도 아무래도 제가 막 영상 작업, 그래픽 작업 이런 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사양이 높았었거든요. 근데 컴퓨터가 또 소모품이고 이렇게 막 계속 쌓이고 하다 보면은 좀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돌리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엄청 그 고사양 이런 게 필요한 소프트웨어들 많이 돌리다 보니까 부팅 한번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못 참겠다 이러고 이제 바꿨는데 그런 게 painfully slow. 자, 어떻게 해석할까요? painfully slow. 느려 터졌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죠? 느려 터진 이런 느낌. 느려 터진. 느려 터져가지고. It's painfully slow. 자, 공통적인 그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막 하면서 막 짜증나는 느낌인 거예요. less painful.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역시 그냥 훨씬 더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줄어든다. 뭐 하나 사더라도 훨씬 더 편리하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tangible은 tangible. 우리 어떨 때 써요? tangible. tangible results 이러면 이렇다 할, 뭐 눈에 띄는 이런 말입니다. 눈에 띄는 결과. 그렇죠, 의원님. 손에 만져지는 가시적인 딱 그런 뜻이에요, 원래.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면은 less tangible 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돈을 쓰는 게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렇죠? 저도 이것저것 막 구독 많이 해놓거든요. 뭐 AI 기술 새로운 거 나오면 다 구독해보고 언제 한번 제가 이제 회사 지출로 이제 그런 것들 잡고서 이제 막 하니까 한번 이제 회계를 보고를 받았는데 대표님 구독 좀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1년 동안 구독을 한 요가 돈이 뭐 몇백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이 했어? 막 이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흘리고 다녔더니 tangible 하지 않아서 몰랐던 거죠. 돈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거를. 자, 그렇습니다. 돌아와서 자, less tangible.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이렇게 여러 기술적인 그런 발전이 발생하게 되면서 발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part with 한다는 건 뭐뭐와 이별하다.
헤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돈과 이별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돈을 쓰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지출을 하더라도 이게 실감이 안 나고, 그죠? 지출을 하고 있다라는 게 체감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지출을 하는 과정이 너무나 편리해지다 보니까 consequently 그래서 돈도 지출도 더 자주 하게 됐다. 이렇게 가야죠. 그죠? consequently 그 결과로 라는 뜻이죠. consequent. 자, 그래서 완전 together가 아니고 강조의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완전 따라온다. A 가면 거기에 반을 가면 실 따라오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원인이 가면 결과가 따라오는 거. consequence라고 합니다. consequence.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당연히 지출이 더 잦아진다. 네, 이런 말이었죠.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님. 이것의 용이성. 자, 모모성 이런 말이 이거 약간 일본어 그 잔재예요. 모모성 너무 많이 붙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것도 뭡니까? 지금 품사를 그대로 가져간 케이스입니다. 맞아? 자, 품사는 일부러라도 흔들어 보시라. 줄었다는 것이 역시 주어를 고정한 거죠. 그죠? 이것도 이제 품사를 방어벽을 만들어서 소비를 줄였다가 아니라 장벽을 허물었다라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소비를 줄였다. 자, 다시 볼게요. 내용 정확도를 따져봅시다. The convenience of not having to enter credit card details or physically handle cash has significantly lowered the barriers. 자, 볼게요. 옛날에는 지금 뭐 요즘 의대 정원 뭐 말이 많아요. 정치 문제로 또 사람들이 많이 갈등하고 이러고 있는데 사법고시랑 로스쿨도 그렇고요. 물론 로스쿨도 요즘 굉장히 경쟁 치열하고 뭐 정말 막 공부 잘하고 이런 분들도 서울에 있는 로스쿨 들어가기 되게 힘들죠. 그렇지만 이제 사법고시 때랑 또 비교하면 역시 사시가 더 어려웠다라는 게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시에서 로스쿨제로 변하면서 변호사 되기가 barrier가 조금 더 낮아졌다.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그죠? 이제 이런 말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lowered the barrier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장벽이 이렇게 나를 가로막고 있다가 이 정도면 넘어올 만한데 이렇게 된 거예요. to spending 하면 이 심리적인 장벽이 허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시는 내가 돈이 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지갑에 남아있는 이 지폐 개수가 눈에 띄고 지갑이 두툼했다가 이제 얇아지는 게 실제로 몸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리적인 방어 기제, 장애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소비를 할 때 어떤 심리적인 장벽이 없어졌어요. 낮아졌어. 그래서 leading to a notable increase in consumer expenditure. expenditure, 지출이라는 뜻이죠. 기본 어휘입니다. 그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게 굉장히 크게 불어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convenience of, 편리성은 이렇게 가지 말고요. 어떻게 가요? 신용카드 정보를 넣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실제로 불편하게 이 현찰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돈을 쓸 때 심리적인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가야죠. 거기서 편의성은 이렇게 가시면 그건 한국어 개념이 아니라 이제 영어의 뼈대에다가 한국어만 꾸겨 넣은 거예요. 그렇게 직역하지 마시고.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뭐뭐뭐 alone 나온 그 부분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일단은 소비자들은 자, 19만 달러면은 대략 얼마예요? 19만이면 9만 정도가 9천, 한 1억, 그죠? 1억 9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 돈 아니고 19조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나 그 조 원이나 조 달러는 분명히 유닛을 구분을 해야죠. 자, 소비자들은이 아니라 뭐였어요? 주어가 consumer spending이었습니다. 소비자 지출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그리고 19만 달러에 도달하는 소비자들만 영향을 끼쳤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제 악수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접근을 하면. 왜? 호흡점이 너무 길어져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도달이라는 단어 있죠. 영향을 끼치다라는 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지금. 자, 근데 안 끝났어. 한 번 더 간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과부하가 온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적절할 때 잘라주시고 매듭 지어주세요.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자, 그리고 trajectory라는 단어 아까 낯설어 하셨는데 외우기 좋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trans, cross 건너간다는 뜻이고요. eject는 던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빔 프로젝터라고 많이 부르고요. 근데 빔 프로젝터라는 말은 영미권에서는 잘 안 쓰고, 자,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 overhead, overhead 이 머리 쪽에 있어서 overhead projector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자,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뭐 overhead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프로젝터라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얘는 왜 프로젝터라고 불리는가? 그쵸? No. 자, 얘는 왜 프로젝터라고 불리는가? 앞으로 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쵸? 앞으로 forward, eject, throw 던져주는 거. 그래서 프로젝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어떤 뜻도 있냐면 명사 말고 동사로 쓰면 추측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죠. 왜냐? 이렇지 않겠어? 하고 던지는 거니까요. 또 하나, 나의 사랑을 받아줘 이랬는데 꺼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reject 한 거죠. 그쵸? reject, backward 거꾸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trajectory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투포환을 던질 때 그 각도가 있잖아요. 멀리 날아가게 하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요 각도로 이게 trajectory야. cross 던진 이게 trajectory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물리적인 뭔가를 집어 던졌을 때도 당연히 쓸 수 있지만 어떨 때도 쓸 수 있겠어요? 이게 그래프일 때도 쓸 수가 있고요. 또는 미사일이 어떤 트래젝토리를 그린다. 또는 로켓이 어떤 트래젝토리를 그린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등장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근이랑 같이 기억을 하셔서 가주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이거 예를 들어 볼게요. 좀 더 그 기억하시라고. eject. eject는 바깥쪽으로 eject, 던지다 라고 해서 자, MZ세대 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말하는 그 MZ 말고요. 정말 밀레니얼하고 Z세대 분들 중에서 desktop, computer, (90s) 해볼까요?
그 밀레니얼 세대들 중에서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40대 초반까지 올라가 있죠, 나이가. 그죠? 이 CD-ROM이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는 세대가 있을 겁니다. CD-ROM이라고 하는 거. 자, 이 CD-ROM을 보면 지금이야 뭐 CD-ROM 같은 거 아무도 안 쓰지만요. 여기에 eject 버튼이 있어요. eject. eject가 뭐냐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eject. 그래서 밖으로 이 CD를 락 이렇게 뱉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eject고요. 그리고 eject는 또 어디에서도 쓰냐면 fighterjet에도 쓰입니다. fighterjet, eject. 요거를 누르면 이런 wow, no. 이런 식으로 사람이 튀어나가는 거 eject라고 해요. 자, eject는 뭐다? 던지다다. 내가 어떤 단어를 처음 본데 eject라는 게 보여요. 그럼 뭔진 모르겠는데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틴이랑 한자어가 되게 비슷해서 이렇게 어근만 알아도 좀 뜻이 추측이 되죠. 좋습니다. 자, 거기까지 일단은 봤고요. 자, 이번 님 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 B번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소비 지출은 말 그대로 그냥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것처럼 들리죠. 그죠? 그게 아니라 소비자 지출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쓰는 돈, 기업 지출 이런 거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소비 지출이라 그러면 기업도 포함되는 거고 일반 가정도 포함되는 거고 다 되는 거죠. 정부 지출도 포함되는 거고. 자, 달러가 넘었습니다. 자, 요건 제가 좀 넷피킹 하는 거기는 해요. 넷픽한다 그러면 좀 약간 되게 세세한 것까지 그 문제를 꼬집는 걸 넷피킹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정확한 거 여러분들이 배우러 오셨으니까. 자, 달러가 넘었습니다. 물론 넘었겠죠. 고점에 근데 도달하는 것도 우리가 시나리오로 가져가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도달했다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갔다가 꺾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갔다라는 건 지금 내 추측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깐깐하게 보자면 여기를 고점 치고 바닥으로 다시 고꾸라 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갔다라고 넘겨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동사가 만약에 cross였으면 넘어간 거 맞죠? 그죠? 근데 얘는 reach라고만 했잖아요. 그럼 도달 딱 한 거예요. 그 다음은 몰라.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도달하였다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reflecting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상향곡선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인과관계 아니고요. 뭐뭐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드러내 주었습니다. 뒤에 거를 얘가 reflect 한다라는 건 그걸 반영해준다? 즉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B단락 부지런히 나가볼게요. 자, B단락은 지금 1, 2, 3, 4 자, 4분 발표 듣겠습니다. 단어는 교재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네, 가볼게요. 소비에 있어서 이러한 증가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팬데믹 시대와 정부의 재정적인 개입으로부터의 억눌려진 수요와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앞지르는 등 이러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핀테크의 역할에 있어서 거대 지출을 용이하게 하고 또 이제 북돋는 핀테크 역할에 대해 이제 이야기할 때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해서는 정말 수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어, 지출 방식에 불편함이 없는 소비자들이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연구는 결제할 때 더 적은 노력을 들이는 것이 개인이 더 많이 소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것은 모바일 결제와 온라인 쇼핑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오케이. 자, 가보죠. 부지런히 피드백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의 배인 습관은요, 잘 안 고쳐져요. 어지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주문드린 것들이 아직은 잘 반영이 안 되는데 계속 안 되진 않을 겁니다. 될 거예요. 언젠가부터는. 하지만 텍스트를 하나를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대하는 게 디폴트가 돼야 돼요. 우리 수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자, 볼게요. 먼저 님의 해석의 시역의 전반적인 느낌은 의미가 쉽게 와닿지 않는다. 자, 이런 느낌이 전반적으로 들었어요. 자, 왜 그러냐? 말을 너무 그 한자어랑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계시고요. 좀 소비에 있어서 이러한 증가의 이면에는 자, 소비에 있어서라는 말이 지금 여기서 꼭 필요한지도 생각해 볼 문제고요. This surge in spending 뒤에는 이게 있다. 그쵸? 그러면 자, 이런 것들도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소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된 것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실 이것도 한번 호흡점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도 해요. 그죠? 뭐가 있냐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한 거랑 지금 님이 한 거랑의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한자어를 많이 안 넣어요. 왜? Again, 한자어는 되게 함축적인 거라고요. 한자어를 많이 쓰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제가 통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입에 모터 달고 쫓아가야 돼요. 저 사람은 그냥 음절 한 10개로 말할 거를 저는 막 5문장을 말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거꾸로 한자어를 내가 많이 쓴다라는 것은 청자에게 그만큼 많은 걸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지가 불투명해지죠. 그죠? 자, 워딩 좀 부드럽게 한자어 너무 많이 쓰지 않도록 동사 위주 서술어를 써보기. 자,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억눌려진 수요와 여기 딱 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억눌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개입이면 개입이고 억눌리면 억눌리는 거죠, 그죠? 근데 개입으로부터 억눌려진 수요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이미 내 머릿속에 조각이 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한 게, 그쵸? 의미가 불분명하죠. 그 다음 이러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다. 혼란하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혼을 쓰죠. 그죠? 혼재되어 있다. 이게 최선일까? 약간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들었을 때. 혼재. 그냥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더 뉴트럴하게 가자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이러면 될 일이에요. 그렇죠? 뭐 기억이 혼재하다, 뭐 혼재되어 있다, 뭐 이럴 때 우리가 혼이란 단어를 선택을 하겠죠. 글자를. 자, 다음 제가
만약에 한국에 가가지고 서점을 가잖아요. 서점을 가서 책을 딱 보면 번역사들이 이렇게 해놓은 그 책들 있죠. 그런 걸 딱 저처럼 이제 아예 전문가가 딱 봤을 때는 영어가 보이는 문장들이 있어요. 이러면 아, 이분 조금 검토를 게을리하셨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용이 facilitate, 북돋는 encourage.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어떤 단어를 봤을 때 특정 단어로 거의 이제 knee-jerk reaction이에요. 그냥 우리 무릎 망치로 딱 치면 다리 펴지는 거랑 똑같이 facilitate, 용이, encourage, 북돋는.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북돋았습니다. 아까 전에 이 내용 encourage잖아요. 그쵸? 이런 게 보이면 안 돼요. 자, 역할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간 것도 The role of fintech in facilitating and encouraging. 자, 역할에 있어서라는 단어로 이렇게 뭉갠 게 조금 여기가 그쵸?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 부위였습니다. 이제 뭐 이런 거 사실 필요 없었고요. 또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냥 뭐뭐에 핀테크가 기여한 바는 뭐 이렇게만 처리해도 되죠. 역할이란 말 쓸 필요도 없습니다. 기여한 바는 거대 지출을 용이하게 하고, 그죠? 이게 지금 다시 보면 내가 저런 말을 했다고 싶잖아요. 그죠? 거대 지출을 용이하게 한다라는 말을 안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야, 너 카드 또 발급받았어? 아빠가 하지 말랬잖아. 너 그럼 거대 지출이 용이해진단 말이야.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영어가 눈앞에 있으면 그게 이제 아른거리면서 자꾸 그런 걸 쓰게 된다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계하셔야 된다. 이게 직독직해 잔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표현은 그냥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annot be overstated. 이 말. 자, over는 뭐냐면 이 말 자체가 excessive하다라는 말이에요. 너무하다라는 거예요. 너무하다. 그쵸? 그러면 말을 너무 하는 건 불가능해 라는 말은 몇 번을 말해도 과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이 관련된 표현 밑에 정리해드렸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지금 대부분 갖고 계신 이슈들이 어떤 건지 보이실 겁니다. 대부분 비슷한 이슈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요. 자, 이전의 거래 방식에 불편함이 없는, 여기도 좀 불편함이 여기서 바로 걸리죠. 이전에 자, 똑같은 말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 거래 방식처럼 번거롭게 이렇게 풀어가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semantically 똑같은 거예요. 의미론적으로는 지금 제가 건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품사만 한국어에게 맞는 색깔을 찾아준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입 밖으로 뱉을 때 이렇게 뱉는다라는 것이 우리 뇌에 영어가 박히는 지금 양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내가 이 텍스트를 읽었을 때 과연 원어민 같은 이해도를 100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몇 %라고 할 수 있을까? 100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거를 교정을 해야 텍스트가 더 머릿속에 쉽게 쏙쏙 박힌다 이겁니다. 저는 영어를 읽을 때 한국어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모국어를 읽듯이 그냥 읽어요. 자연스럽게. 눈에 보였을 때 따로 생각하지 않아요.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이게 아주 오랫동안 이런 걸 해오면서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지금이 제일 빠를 때요. 이런 트랜지션을 빨리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정보 처리하는 걸 하시다 보면 나중엔 영어를 볼 때 영어를 본다는 느낌도 없어요. 그냥 정보를 본다는 느낌이지. 자,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요거 좀 그죠? 이것도 어색했죠.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는다. 예를 들어서 뭐 에르메스 백을 하나 사겠대. 친구가 근데 주저해. 그러면 야, 에르메스 한번 사면 몇 년을 써, 친구야. 이러면서 용기를 막 북돋아 주는 거죠. 그죠? 20년을 쓴다고 생각해봐. 그럼 하루에 얼마야? 막 이런 식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다. 자, 뭐예요? 지출을 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encourage라는 것은 하게 만든다는 것이지 막 동기부여를 해주고 으쌰으쌰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냥 하게 만든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하게 만든다. 딱 그겁니다. 근데 subtly라고 했잖아요. subtle, subtly. subtly, you look subtly different today. 제가 뭐 예를 들어서 I can part my hair on the left or on the right. 제가 쌍가마라서 가르마를 왼쪽으로 타도 되고 오른쪽으로 타도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근데 뭔가 약간 오늘 인상이 좀 달라 보여요. You look subtly different today. What did you do? 뭐 했어? 머리를 다른 쪽으로 빗었어. 그럴 때 subtle이죠. 그러면 이건 대놓고가 아니라 tangible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소비자 자신들도 모르게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거래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고 또 불편 없이 기존에 우리가 거래할 때 뭔가 구매할 때 썼던 방법처럼 이렇게 불편한 것들 없이 거래를 하는 게 가능해지다 보니까 이게 소비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더 쓰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장. 자, 연구는 결제를 할 때 더 적은 노력을 들이는 것이, 자, 연구는 갔던 거 역시 직역입니다. 그죠? 주어 고정한 거죠. 연구는 결제를 할 때, 만약에 연구란 말을 내가 먼저 그냥 처리하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연구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한번 그냥 치고 끊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연구 결과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하고 들어가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연구를 꼭 먼저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 정도 여유가 있다 하면 뭐뭐뭐 하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도 이미 뭐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 정도로 워딩을 잡아가셔도 되죠. 개인이 보세요. 시작이 뭐였냐면 연구는이었어요. 그리고 끝나는 말은 개인이 소비를 더 많이 합니다. 이런 식이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문장이 깨졌죠. 그것은 뭐뭐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이것도 직역투입니다. 자, 제가 시역 한번 쫙 하고요. 그 다음에 단어 몇 가지만 툭툭 건드리고 수업 마무리 할게요. 자, 이렇게 소비자들의 지출이 대거 늘어나게 된 것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뭘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해서 그 수요가 누적된 것이 있습니다. 또 정부가 이런 금융시장에 개입한 것도 크게 작용을 했고요. 또한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들의 임금 수준이 인플레를 앞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임금 증가 수준이 인플레를 앞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요, 핀테크가 소비 지출의 진작에 기여한 바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지고 기존에 우리가 뭔가를 구입을 할 때 거쳐야 했던 이런 불편한 단계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서 사용자들이 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돈을 많이 쓰게, 소비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돈을 더 많이 쓰게 된 겁니다. 연구 결과도 이와 유사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가 구매를 할 때 덜 수고스러워야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나 최근에 모바일 결제 어플이나 또는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지 그 구매 패턴이나 기록들을 보면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이런 사실관계가 확인이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자, B단락 표현만 정리를 간단히 볼 것만 보고 마무리합니다. 자, surge는 이렇게 명사로도 쓰고요. 그리고 동사로도 써요. surge, soar, skyrocket 이렇게 로켓 쏘아 올리듯이 이렇게 올라간다 해서 spiral이라고 하는 건 아마 뭐 김연아 씨의 스파이럴 뭐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보셨을까요? spiral은 이렇게 나선형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왜 변기 물 내리면 이런 식으로 돌잖아요. 이런 게 spiral이고 계단이 이렇게 원형으로 올라가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무슨 태풍의 눈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점점 좁아지잖아요. 원이. 그것도 spiral이에요. 그러면 spiral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비행기가 날다가 한쪽 날개가 부러졌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윙 하면서 가속도가 막 붙으면서 떨어지겠죠. 그게 spiral 하는 겁니다. 반대로 로켓을 쏘아 올렸어. 근데 뭔가 계산을 잘못한 거야. 그 날개 하나 날아갔어. 그러면은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spir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증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펜트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왜 애니멀 파밍을 진짜 약간 팩토리 형식으로 하는 곳 있죠. 진짜 약간 동물 그 애니멀 라이츠를 등한시하는 그런 곳들이 있죠. 그러니까 닭을 키우는데 우리가 닭 몸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이 얼굴이 막 진이겨진 채로 막 계속 지내죠. 계속 그냥 알만 낳게 하는 겁니다. 그 상태로. 그렇게 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맥시멈 프로핏을 만들어내는 거죠. 참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런 게 이제 펜트업이라는 뜻이야. 펜이라고 하는 게 우리란 뜻이거든요. 우리. 그러면 펜트는 우리에 갇혀서 낑길 대로 낑겼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팬데믹 때 제가 영국에서 책을 하나 주문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국에 있었는데 보통 책을 하나 주문을 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 비행기 타고 온다고 하더라도 요즘 빠르잖아요. 근데 2달이 걸렸던 것 같아요. 2달. 그래서 제가 나중에 환불 요청을 했어요. 아, 너무 오래 걸린다. 근데 이게 물류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물류 시스템 다 마비가 됐었죠. 그런 식으로 뭘 사도 안 오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계속 돈은 있는데 그 수요가 발현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pent up demand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때 막 분노의 지출을 막 했다. 코로나 제재가 풀리고 이제 이런 말들도 있었죠. 자, 그다음 intervention이라는 단어는요. intervene이라는 것과 연결지어 가셔야 되고요. 가운데 intervene 개입하다. 가운데 가다니까 개입하다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치료하다. 치료하다라는 뜻까지 있어요. 의사가 환자와 병 사이에 야야 비켜봐 하면서 끼어 들어가요. 뭐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early intervention is key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기 치료가 핵심입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비슷하게 early diagnosis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기 진단이 이런 말이 되겠죠. 조기 진단이 핵심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빨리 알아내셔야 돼요. 이건 빨리 치료하셔야 돼요. 이럴 때 intervention. 자, 하나 더. 중독자에게 치료를 권유하다. 그래서 intervention은 무슨 말이냐면 요즘 한국도 마약 문제가 심각하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죠. 근데 intervention은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모여가지고 설득을 하는 과정을 interven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집에 들어가면 다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내가 중독자야. 그럼 막 앉아 있어요. 그럼 뭐야? intervention, this is an intervention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마약 지금 하고 있는 거 알아.
치료받자. 이런 거를 intervention이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좀 그런 일이 많이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들을 일이 있기 때문에 알아놓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intervene, 정부의 개입, 요거 하나만 알고 가지 마시고 다양하게 의미를 알아놓으시고요. facilitate, 용이하게 하다, 결국은 뭐 기여하다, 그죠? 기여하다. 여기 밑에 표현 공부해 보시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자, C도 표현 드렸으니까 요거 봐가면서 시역 한번 해보시고요. 시역한 거 녹음한 거 내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번역 한번 써보셔서 번역한 거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과제 모범 예시는 따로 전달을 드릴 테니까 그것도 나중에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오케이? 자, 혹시 마치기 전에 오늘 궁금한 거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배운 거나 뭐 헷갈리는 거? 없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돈 관리 잘 하시고 네, 오늘 내용 흥미롭게 잘 배우셨길 바라겠고요. 이 추가적으로 드릴 자료들 네, 제가 취합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보기 링크하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쳐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